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 주제는요, 유상범 의원에 대한 비판을 좀 해볼까 합니다. 유상범 의원, 다 아시다시피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강원도 쪽에서 당선이 됐죠. 동생이 유호성 씨인가요? 예, 영화배우, 예, 그분입니다. 친구에 나왔던 그분, 예, 그분이 이 사람이 유호성인가요? 유우성인가요? 예. 바로 그 사람이 그 배우의 형입니다. 유호성인가요? 유호성인가요? 유호성? 예, 유호성인가요? 예, 그 유호성 배우의 형이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뭐 제가 보기에 검사들 중에서는 비교적 유한 사람이죠. 한동훈처럼 까칠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나름 좀 점잖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점잖은 사람이 이번에 정말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정부 책임이 없답니다. 정부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언제는 정부 여당은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요. 그런데 권한이 없어서 책임이 없다고요? 너무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는 미처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좀 황당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권한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치죠.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에는 집권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라고 윽박 지르더니 이제 와서 권한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하는 거 정말 꼴불견이고 짜증나는데요.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죠. 그렇다면 정말 권한이 없었을까요? 제가 앞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극도의 혼잡, 그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관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대피를 하라고 대피 명령을 내리거나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소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조 명령까지, 구조에 동참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극도의 혼잡이 벌어지면 경찰관이 그와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책임이 없다고요? 권한이 없다고요? 유상범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아유, 사고가 벌어질 때쯤에 당연히 권한이 있지.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큰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미리 알아. 그러니까 미리 경찰을 배치하지는 못했다는 거지. 그럴 수는 없었다는 얘기지. 라고 발뺌을 할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의무가 없는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안전관리 주체가 없어서 참 이 문제가 복잡하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즉 윤석열은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과연 윤석열은 책임이 없을까요? 경찰은 책임이 없을까요? 정말 의무가 없었을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보다 더 기본적인 법이 있더군요. 바로 재난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또는 재난안전법이라고 합니다. 재난안전법 제2조.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임을 확인하고 재난 예방, 발생할 경우 피해 최소화, 이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래요. 돼 있잖아. 근데 뭔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잖아. 법도 안 읽어봤어? 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역시 재난안전법 제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책무를 진다잖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대잖아. 이래도 의무가 없어서 권한도 없는 겁니까? 그래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겁니까? 자, 정리해 볼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조와 제4조 1항에서는 명백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 재난은 피해의 최소화, 이것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 의무라며. 이태원 참사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어. 발생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도 있었어. 근데 둘 다 못했네. 왜 둘 다 못했다고 얘기하냐? 자, 해밀턴 호텔 그 옆골목 대단히 좁은 곳입니다. 그 골목에 300명이 모이면은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서 사망한 사람이 150명, 부상한 사람이 150명, 300명입니다. 이 중에는 부상을 입었으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랬으면 제가 볼 때 한 400여 명이 그 좁은 골목에 모여 있었다고 봐도 됩니다. 결국 그 골목에 들어갔던 사람은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했다. 아니, 무사히 나오지 못했다.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최소화했다면 이런 일이 났을까요?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예방을 못한 건 물론이고 피해 최소화에도 실패했어요. 국가가 제 역할을 한 거 맞습니까? 의무가 있는데 역할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까? 그러고도 네가 검사냐? 네가 검사를 했냐? 유상범 같은 자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도대체 유상범 의원은 검사를 하면서 뭘 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유상범 의원하고 술제 몇 번 먹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 그 먹은 술 다 개워내고 싶어요. 내가 저런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고 소름 끼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헌법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고.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안전기본법, 재난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죠? 헌법도 규정하고 있고 그 밑에 법률도 정하고 있고. 자, 헌법에도 내용이 있고 법률에도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국가에 책임이 없다고요? 그건 무슨 개소리입니까? 법조인 맞습니까? 검사 맞아요?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 맞습니까? 자,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국민이 재해 재난으로부터 지금 저 위급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국가 권력이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면 그거는요, 탄핵이 아니라 처벌감입니다. 부작위범이라고 하죠. 부작위범.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아서 생기는 범죄, 발생하는 범죄. 부작위범, 부작위범. 국민이 구해달라고 했는데, 국민이 구해달라고 하면 구해주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정신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공무원은 부작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요? 검사라는 사람이, 공익의 대표자였다는 사람이, 지금은 국회의원 씩이나 한다는 사람이 뭐요? 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책임도 없다고?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집권 여당이랍니다. 여당. 나라 꼴이 어찌 되려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달리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뻔뻔스럽게 헌법과 법률이 딱하니 국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리발 내미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당이니까, 그런 자들이 검사니까 나라 꼴이 이 꼴아진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딱하니 찍어주는 사람들 구제불능입니다. 나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이 더 구제불능인 것 같아. 지금 전 세계가 윤석열을 비웃고 있습니다. 윤석열만 비웃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자고난이 선진국이 돼 있더라, 자고난이 강대국이 돼 있더라 뿌듯했었는데 이제 자고난이 후진국이 돼버렸어요. 후진국. 망하기 직전에 후진국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서 보면서 혀를 끌끌 찼던 그런 나라보다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 전 세계가 윤석열 조롱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전 세계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외신들의 조롱, 윤석열, 지도력을 좀 보여봐.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 외신들이 한국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참, 창피해 죽겠어요. 윤석열이 조롱당하고 윤석열이 비웃음을 사는 거는 지가 벌어들이는 짓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왜 우리까지 그 조롱의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됩니까? 왜 우리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윤석열 찍지도 않았어. 아니, 찍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어. 근데 왜 우리까지 덤탱이를 써야 합니까? 정말 화가 나죠. 블룸버그 통신, 블룸버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지도력을 좀 보여보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요, 아마 현지 시간으로 오늘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어제 밤 정도 온 것 같아요. 그 어제 밤에 기사를 내보냈는데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할로윈 트레이지 프레셔 프레지던트 윤석열, 이 뭐라 됐다? How he can lead. 할로윈 참사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he can lead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아니 리드를 해 나갈 수 있는지 나라를 국민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라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서울에서 발생한 이태원 할로윈 참사는 윤석열에게 지도력을 보이라는 압력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기사를 썼습니다. 이럴 때 보면 차라리 외신이 더 나은 것 같아. 자, 보세요. 서울 트레이지 pressure President Yoon to show he can lead. He can lead. 윤석열이 can lead. 리드를 할 수 있는지 보여라. show. 자, pressure죠. 예. 압력으로 행사하고 있다. 압력이 되고 있다. 서울의 이 비극은 윤석열에게 네가 정말 리더가 맞는지 그걸 한번 입증해봐 라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결국 뭐다? 윤석열은 지도력을 좀 보여봐라. 바보짓 좀 하지 말고 네가 좀 대통령이라는 것 좀 입증 좀 해봐. 그럼 좋게 말하면은 뭐 지도력을 보여야 된다. 뭐 그런 압력이 될 것 같다라고 하지. 안 좋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야, 너 대통령 맞아? 네가 대통령이라는 증거 좀 해봐봐. 네 능력 있어 정말?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대통령 자격이 없어. 윤석열 너 바보야. 라고 외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국내 언론하고 참 많이 다르죠. 바로 이렇게 갖다 발라버리네. 왜 우리 언론들은 이렇게 못할까요? 근데 블룸버그도 그렇고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신 기자의 절반 이상은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외신 기자일 때는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왜 국내 언론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외국 신문의 기자일 때는 그렇게 목소리 힘이 들어가고 국내 언론사 기자일 때는 기어 들어가고 윤석열 눈치나 살피고 그것도 무슨 사대주의입니까? 자,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MBC 기자는 아예 대놓고 묻습니다. 스텔라 김이라는 아마 뭐 한국인 2세 뭐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젊은이들이 거기 간 게 잘못입니까?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간 것이 잘못입니까? 정부의 책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거기 간 게 잘못입니까? 라고 직격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들이 더 날카롭고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날카롭고 아주 또 아프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간 게 잘못인가요? 라고요. 자, 야, 외신들 잘한다. 국내 언론이 제대로 못하니까 외신이 이렇게 잘 나가네요. 자, 다음 볼까요? 이거는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블룸버그 기자의 기사를 이렇게 실어준 것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할로윈 트레이지 is a test for the world most disliked reader. 자, 할로윈의 비극은 시험하고 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리더를 시험하고 있다. 아유, most disliked leader랍니다. most disliked. 가장 싫어하는 지도자. world most disliked leader. 세계에서 제일 미움받는 지도자래. 그 지도자를 테스트, 시험하는 것이 되고 있대요. 자,
진짜 개쪽도 이런 개쪽이 없다, 그죠? 물론 윤석열을 욕한 거지만 왜 우리가 쪽팔리지?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어야 하죠? 우리는 윤석열 찍지도 않았는데. 자, 저는 이 외신들의 이런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군사 독재 때가 떠올랐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나라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외신들이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아시죠? 송강호 씨가 주연을 했던. 그래서 광주의 비극을 전 세계에 알렸던 그 독일 기자의 얘기 아시죠? 국내 언론이 군사 독재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외신들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전두환 때는 물론이고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승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와 전두환한테 연이어서 탄압을 받았을 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호했던,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했던 데가 일본 아사히 신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은 국내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내 언론이 윤석열 눈치를 보느라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하나같이 엘리트 의식,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윤석열과 같은 이 적폐 세력을 지지하고 떠받드는데 온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기자가 기자로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익 집단이자 기득권 집단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은 조리돌림하고 탄압하며 더 나아가서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중동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숱한 경제지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건설업체에 넘어간, 혹은 건설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들 하나같이 기득권의 하수인 가진 자들의 쫄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신들이 빛을 발하는 거죠. 기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고 그러니 그래서 기득권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기자인 이유는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해서 빛과 소금, 불교식으로 말하면 죽비와 목탁, 그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정권의 나팔수로 가진 자의 사냥개 역할을 하면서 혐오와 분열과 가짜 뉴스, 선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앞장선다면 그게 과연 언론이겠습니까? 자신들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 기자들을 매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왕따시키기도 하죠. 왕따와 매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보복을 하겠다고 설치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의 기자 사회입니다. 이거는 기자가 아니죠. 차라리 군사 독재 시절의 어용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어용들은 그때 한편으로서는 미안해할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의 기자들은 자기 자신이 기득권자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등의 부끄러움이 없어. 왜? 내가 네 이익을 지키겠다는데 뭐? 뻔뻔스럽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언론은 제 역할을 망실하고 있고요. 외신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참 답답스럽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 기자가 젊은이들이 거기 간 것이 잘못이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한 기자가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질문을 하다가 쫓겨났었습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났습니다. 상처를 입었고요. 메고 있던 가방이 찢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질문했다가, 질문 내용이 뭐였느냐고요? 이상민 장관의 그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을 했다가 경호원들한테 끌려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면 기자협회는 뭐합니까? 기자협회들이 원래 그런 거 있을 때 함께 맞서 싸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아휴, 한심합니다. 한심해. 자, 언니짱TV 들어오셨네요. 네. 아베마리아님도 오셨고요. 네. 황현님 오셨습니다. 네. 뉴스공장 공장장님, 그러게 기자협회 뭐하냐라고 하셨네요. 네. 예. 국내 언론에서도 기자다운 기자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다운 기자가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일이, 내동댕이 쳐지네요. 이게, 그런데 동료 기자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다. 참, 참담합니다. 참담해. 적어도, 동료 기자가 그렇게, 기자가 경호원들한테 끌려서, 아니 여기가 뭐 중국이야?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중국 공안이 그랬다고 쌩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자, 중국 공안이 그럴 때는 쌩 난리치고 우리나라 공무원이, 우리나라 경호원이 그렇게 하면은 괜찮나요? 아니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 우리나라 기자를 그렇게 내동댕이 쳤다면 더 화날 것 같아. 근데 중국 애들한테 맞았을 때는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갑자기 조용한 이유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 때 중앙일보 기자 무슨 기자가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다고 쌩 난리쳤죠. 그때 아마 중앙일보였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때 중앙일보 기자 하나가 블라인드인가? 거기에 올려가지고 이거 기자들 함께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라고요. 참, 아니 그랬던 중앙일보가 왜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들이 두들겨 맞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남이 두들겨 맞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런 건가? 참, 이게 조중동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답답스럽네요. 자, 장용진TV 여러분의 후원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첫 번째 주제로 보여드렸던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내용으로 보여드렸던 이 동영상, 그 촛불 집회,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촛불 집회는 8시 45분에 이미 끝났고, 그래서 경찰들도 8시 50분에는 이미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는 그 증거 영상과 사진들 여러분들 저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죠. 자, 이 영상과 사진들은 모두가
제보를 받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 제보 오늘 정말 제가 방송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됐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렇게 좋은 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 영상, 어떤 본인의 목격담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영진 TV 오늘 순서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후원해주신 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참 뭘 많이 보여드렸네요.